안녕, 중1 여러분 안녕. 잘 지내지? 오늘은 동영상 강의로 한번 수업을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모르는 거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100페이지 펴보시면 됩니다. 진도 교재 100페이지. 이렇게 선생님이 이게 화면만 보고 있는데 지금 카메라, 여러분 얼굴 다 보고 싶네. 그지? 다음 주에는 우리 와가지고 수업 열심히 더 합시다. 요번 주만 좀 참아주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100페이지 방정식과 항등식 배울 건데, 보세요. 오늘은 이 방정식하고 항등식을 구별하는 걸 배워요. 그래서 상당히 헷갈리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럼 맨 처음에 이제 개념 1번 가시면 여기서 이제 등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등식은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런 등호 있죠, 등호. 등호가 들어가면 무조건 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2x 플러스 1은 5다. 여기 등호 들어갔으니까 등식 맞습니다. 아니면 2 플러스 3은 5다. 이것도 수식이지만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도 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3 플러스 1은 5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등식일까요? 아닐까요? 얘는 등식은 맞아요. 등식은 맞는데 거짓인 등식이죠. 거짓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3 플러스 1은 4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거짓인 등식. 얘도 등식이 맞고요. 여기서 아닌 거 한번 찾아봅시다. 아닌 거는 예를 들어 이런 거 2 플러스 5 이렇게. 이게 수식. 는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등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2x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것도 그냥 1차식이었죠. 우리 1차식 배웠죠? 얘도 등식이 아닙니다. 이런 두 개 같은 거는 등식이 아니고요. 등호가 무조건 있어야지 등식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거기 오른쪽에 이런 식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2x-1은 3 이런 식이 하나 있죠. 그 요 등호를 기준으로 얘가 기준이야. 기준으로 여기는 왼쪽에 있죠. 왼쪽에 지금 항이 몇 개 있어요? 항이 2개 있죠. 이 2개에다 왼쪽에 있다. 그래서 무슨 변? 좌변이라고 합니다. 좌변. 얘는 이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 그래서 오른우 해서 우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개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 양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변. 그리고 이름이니까 우리가 내가 좌변에 뭘 곱해? 우변에 뭘 곱해? 양변에 뭐 5를 곱해? 양변에 10을 곱해? 이런 말 많이 쓸 겁니다. 이제 그래서 양변에 이렇게 좌변, 우변 생각하시고 좌변에는 항이 두 개니까 하나, 둘, 셋 항이 지금 전체적으로 세 개가 보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항의 개수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책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등식 설명했죠. 등호를 사용하여 수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식이다. 그 다음에 좌변은 등식에서 왼쪽 부분이다. 그 다음에 우변은 오른쪽 부분이다. 그 다음에 양변은 좌변과 우변을 합쳐서 양변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참고에 또 등식인 거, 등식이 아닌 거 선생님이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잠깐만. 등식은 크게 두 개로 나눈다 생각해주면 됩니다. 뭐하고냐? 오늘 배울 방정식과 항등식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2번에 개념 2번에 방정식의 뜻이 있는데요. 방정식 뜻 별표 쳐주세요. 첫째 줄 봐.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등식 중에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제일 쉬운 거 한번 해보자. 이런 거 x 플러스 3은 5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딱 봐도 x는 뭘 넣어야지 얘가 5가 될까? 그렇지? 얘는 2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하는 거야. 거기 2번에 있어. 3번에 있구나.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우리가 해 또는 근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2번 봐봐. 미지수는 이런 x를 우리가 미지수라 그래. 만약에 이 식을 y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도 우리가 여기는 미지수가 y가 돼서 y가 참이 되는 값은 2가 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2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지 말고 x는 2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알겠죠? 왜? 미지수가 x인지 y인지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x는 2 이렇게 써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요 해를 이렇게 이제 구하는 과정을 요 다음 단원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라. 그래서 4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방정식을 푼다.
라는 것은 4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방정식에서 해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다시 방정식은 이제 해가 이런 참이 되는 값이 해라 그랬고요. 그리고 다시 지워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x에다가 4를 대입했어. 여기다 4 대입하면 뭐가 돼? 4 플러스 3에서 5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럴 때는 거짓이 됩니다. 만약에 x에다가 0을 대입했어. 0 대입하면은 얘도 거짓이 되죠. 그쵸? 얘가 0 더하기 3에서 5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만 참이 되는 겁니다. 얘만 참이 되는 것이 해가 된다. 그리고 다시 방정식의 1번 의미를 생각해주면 방정식은 뭐라고 되어 있냐?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 라는 게 방정식의 뜻이고요. 참은 보통 1차 방정식에서 보통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래서 이 참이 되는 x값을 구하는 게 우리가 이제 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얘는 참이 되는 게 보통 1차 방정식에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은 2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항등식 한번 또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거 이제 지워볼까? 그러면 항등식의 뜻은 항상 여기 항상이 있습니다.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입니다. 그 말은 x가 해가 1, 2, 3, 4 다 된다는 뜻도 되는 거야. 해가 아주 너무 많은 거야. 무수히 많다라는 뜻이 되거든. 그럼 거기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나 한번 봅시다. 항등식. 봐. 그것도 별표 쳐야 되겠죠. 첫째 줄. 미지수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야. 그치? 그 말은 x가 해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치? 1 대입해도 참, 2 대입해도 참, 3 대입해도 참. 그럼 선생님 그런 답이 어떻게 있어요? 좀 상상이 안 되죠? 그럼 한번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봐봐. 예를 들어서 거기 하나씩이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볼까? 요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여기는 x 플러스 3x 하면 어차피 4x가 되지만 그냥 이 상태에서 x에다가 한번 1을 대입해 볼게요. 이렇게 1. 그럼 x가 몇 군데 있냐? 하나, 둘, 세 군데 있어요. 그래서 세 군데 다 대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1이죠. 3 곱하기 1이 6 곱하기죠. 3 곱하기 1은 3, 4 곱하기 1은 4 해서 등식 성립하죠. 등식이 성립해요. x에다 뭐 대입해 볼까? 이번에 한번 2 대입해 볼까? 그럼 2 대입하면 여기가 지금 2 이렇게 되죠. 그럼 2 대입하면은 2네요. 여기는 3 곱하기 2, 6이 되고요. 4 곱하기 2, 8이 되죠. 그래서 2 플러스 6은 8. 얘도 되잖아요. 그쵸? 여기에 모든 수를 다 대입해도 돼요. 아까는 참이 되는 게 이거 달랑 한 개였어. 한 개. 근데 여기는 다 참이야. 모두 다 참이 되는 게 항등식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구별을 해줘야 돼. 선생님이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방정식과 항등식을 배울 때 얘 두 개를 구별하는 거를 오늘 해야 되거든. 근데 구별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거기 참고에 있네요. 좌변하고 우변하고 정리를 했을 때 같으면 항등식, 다르면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는 잘 봐봐. 첫 번째 거를 보시면 x 플러스 3은 5예요. 근데 여기는 더 이상 얘가 우리 동류항이 아니죠. 동류항이 아니어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한데 얘는 봐봐. x 플러스 3x는 4x 요 두 번째 식을 보시면 얘네들을 더 정리할 수가 있어요. 동류항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4x는 4x라는 식이 나와요. 그러면 차이점 알겠죠? 방정식은 정리를 했을 때 좌변과 우변이 달라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얘가 방정식이다. 두 개가 다르면 방정식. 두 개를 정리를 했어. 두 개 정리했는데 똑같아. 그럼 얘는 항등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끔 정리했을 때 이런 게 있어. 여기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 만약에 이 가로 x 플러스 2는 여기가 뭐 2x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 그럼 한번 이거 한번 정리 좀 해보자. 그럼 여기 무슨 법칙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분배 법칙을 해야 되죠. 그러면 2x 플러스 4죠. 4는 2x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2x 플러스 4는 2x인데 얘는 똑같단 말이야. 얘는 똑같은데 얘가 어때요? 이쪽이가 좌변에가 더 플러스 4가 있으면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얘는 방정식도 아니고 항등식도 아닌 거짓인식이 되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 개로 나뉘죠. 방정식, 항등식, 얘는 방정식, 항등식 아무것도 아닌. 그쵸? 그냥 거짓인식이 됩니다. 거짓인 등식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그래서 개념 3번에 거기 맨 아래 보시면 방정식과 항등식 구별하는 거
설명돼 있죠. 그럼 거기 노란색으로 보시면 x가 1일 때만 얘는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돼 있고요. 얘는 x의 어떤 값, 그러니까 해가 다 되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거예요. 어떤 값을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문제를 여기서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 10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01페이지 펴보시면 다른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그러면 3-1번 보세요. 3-1번. 아직 우리가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3-1번은 어떻게 해주냐. x가 3이 해가 되는 것 찾는 거죠. 그죠? 해가 되는 것. 그럼 얘는 어떻게 해주냐. 1번부터 보세요. x-4는 5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럼 x에다가 어떻게 해줘? 3을 대입해서 참이 되는지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 3-4는 5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쵸? 같지 않다라고 해주면 돼요. 그럼 얘는 해가 아닌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1번은 아니고요. 2번을 예를 들어서 하면 3x는 2x 플러스 3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다가 x에다가 x가 몇 군데 있어? 두 군데가 있어. 그럼 두 군데다 대입해. 그럼 여기는 3 곱하기 3 9가 되죠. 여기는 2, 3은 6, 여기는 3. 6 플러스 3 되네요. 그쵸? 얘는 2번은 해가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별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방정식과 항등식 구별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4-1번으로 가요. 4-1번. 다음 등식 중 방정식에는 방, 항등식에는 항이라고 써 넣으세요. 그랬어요. 그럼 1번 보세요. 1번 보시면 너무 헷갈립니다. 1학년 아이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봐. 여기는 더 이상 동유항이 아니라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좌변하고 우변하고 똑같지 않아. 똑같지 않으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방정식이라 그랬어.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2x 플러스 4x는 5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는 동유항이야. 동유항 그죠? 얘는 아니야. 그럼 동유항 정리하면 6x는 5x 플러스 1이지만 똑같지 않죠.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얘는 방정식이 되겠죠. 그럼 3번 항등식인가 한번 보자. 3x-2는 3x-6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는 무슨 법칙에 의해서 풀어야 돼?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하려면 그렇지 분배법칙. 분배법칙 하시면 뭐가 돼? 3x라고 쓰는 거지. 그 다음에 부호 그대로 오는 거야. 3이 6은 어머 얘는 어때?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잖아. 그치? 똑같지? 그럼 얘는 무슨 식? 얘가 항등식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거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좌변 따로 우변 따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01쪽까지 하시면 되고 이제 102페이지 넘겨봅니다. 102페이지도 아주 중요한 걸 배워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살짝 배우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좌변 우변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살짝 배우기만 했고 이렇게 이제 중1 때 가서 더 정확하게 요 말을 이제 배울 건데 개념 4번은 이거 다 고등학교 때까지 얘가 다 이용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뭐 한번 해봅시다. 별표 얘는 진짜 3개 쳐야 돼. 3개. 등식의 성질입니다. 등식의 성질. 우리가 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지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겁니다. 해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등식의 성질 첫 번째는 뭐냐면 등식의 양변, 아까 양변 얘기 줬죠. 좌변, 우변. 좌변과 우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해요. 2번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이 성립하고요. 3번은 같은 수를 곱하여도 등식이 성립하고 4번은 0이 아닌, 거기 0이 아닌 꼭 밑줄 쳐주세요. 이것 때문에 또 애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우리가 분모는 0이 될 수는 없다 그랬죠. 0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옆에 식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A라는 거랑 B라는 거를 이렇게 좌변을 그냥 통틀어서 A라고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게 뭔지 모르지만 그냥 우변을 얘를 B라고 놓은 거예요. 얘가 좌변, 얘가 그냥 우변이야. 어떤 복잡한 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A하고 B가 지금 같은 상태에서 첫 번째 등식의 성질은 뭐냐면 첫 번째 등식의 성질은 뭐예요? A하고 지금 이 B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다가 같은 수를 더하는 거예요.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변함이 없는 거죠.
요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똑같이 A랑 B랑 지금 같은 등식이에요. 같은 등식인데 여기서 어떻게 해줘? 같은 수를 빼주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요 말이 2번이고요. 3번 똑같습니다. 여긴 당연히 더하기 빼기니까 뭐겠어요? 얘는 곱하기 C 곱하기 C를 해줘도 등식은 성립한다. 근데 4번에서는 어떻게 해주냐? 4번에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나누기 C, 이렇게 나누기 C라고 쓰지 않습니다. 나누기 C라고 쓰지 않고 나누기 C는 우리가 뭘로 바꿔? 우리가 곱하기 10분의 1이 됐기 때문에 나누기 C는 이렇게 씁니다. 그죠? 나누기 C. 요거 꼭 알고 계시고요. 요 형태로 써준다라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분모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분모는 0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말이 있으면 얘가 맞는 답이고 요 말이 없다 라면 다 틀린 답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요게 있나 없나 꼭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고 같은 수를 빼고 같은 수를 나누고 같은 수를 곱하고 나누고 그렇죠? 나눌 때는 0이 아니어야 하고 그래서 그래도 다 등식은 성립한다. 얘가 등식의 성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선생님 별표 3개 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확실하게 해야지 이제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해 구하는 방법을 한번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이제 해를 이제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푸나 보세요. 거기 봐봐. 예를 들어 첫 번째 1번 x-6은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거 너무 초등학교 때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얘가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x-6은 2야. 그럼 당연히 x는 몇인지 니네 다 알지. 그치?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이제는 중학교는 네모 대신에 x가 나오는 거야. 그 차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어주냐? 등식의 성질로 꼭 풀어야 돼. 등식의 성질로. 그러면 우리가 답을 구할 때는 여기서 뭘 구하는 거야? 문제에서 다음 방정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해를 구하는 건데 x는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x는 뭐가 나오려면 좌변에 잘 봐봐. 좌변에 보면 x만 남기면 돼. 좌변에 그거만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항이 몇 개야? x라는 항하고 지금 마이너스 6이라는 항이 있지. 그치? 그러면 요 마이너스 6을 없애면은 x가 되겠네.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여기다 이제 어떻게 해주냐? 여기다가 우리가 빼기 반대 빼기 6을 없애줘야 되잖아. 그치? 마이너스 6을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어떻게 해주면 잘 보세요. x-6은 2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등식의 성질 1번을 할 거예요. 그러면 등식의 성질 1번이 뭐냐? 여기다가 플러스 빼기 6의 반대 플러스 6을 양변해줘야 되죠. 한쪽만 해주면 안 돼요. 양변에 해줘야 된다. 알겠죠? 여기 양변에 같은 수를 더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얘가 더했더니 플러스 6 마이너스 6은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x만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x 남았고요. 그 다음에 2 플러스 6 해주니까 뭐가 되는 거야? 8이 된다. 땡땡땡 요거는 뭐야? 따라서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써주면 좋아요. 그래서 x는 8이다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어요? 이렇게 가로로 풀지 않아요. 세로로 푸는 거고요. 앞에 는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가운데가 등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따라가면서 세로로 보고 좌변 풀고 우변 풀고 좌변 풀고 우변 풀다 보면 x가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게 1번 형태의 예가 되는 거죠. 알겠죠? 이번에 2번 형태의 예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다 쉬운 게 나왔네요. 이렇게. x 플러스 3은 8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 초등학교 1학년도 아는 거예요. 그쵸? 얘를 네모로 놔봐요. x는 5잖아. 그치? 그 5를 구하는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주냐? x 플러스 3은 8에서 지금 x만 남기려면 항이 2개예요. 그쵸? 2개에서 얘를 없애줘야 돼. 그치? 그럼 플러스 3의 반대 뭐를 해줘야 돼? 마이너스 3을 해주면 된다. 이해됐죠? 그러면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 0이 돼요. 그러면 이쪽에 좌변 계산해주면 x만 남아요. 선생님 아까 x만 남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8 빼기 3하면 뭐가 돼요? 5가 돼서 이렇게 해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3번 내용 이제 곱하기 C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곱하기 C는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얘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얘는 어떻게 보면 x 나누기 7이에요. 그쵸? 그래서 나누기 반대를 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는데 우리가 나누기 기호는 생략을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누기를 생각하지 않고 얘는 분모의 7이 있잖아요. 그럼 분모의 7을 없애주려면
양변에 어떻게 해줘야 되냐? 여기다 봐봐. 여기에서 양변에 곱하기 뭐를 해줘? 요 똑같은 거를 한 번씩 곱해주면 된다. 이게 지금 나누기 7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랑 약분되면 여기도 x만 남았어요. 꼭 x만 남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7에서 뭐가 된다? 해는 28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를 x는 뭐가 남게. 알겠죠? 상당히 처음에 요 x 앞에 x가 안 남게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잘 처음에 배울 때 잘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은 오랜만에 마이너스가 나왔네요. 이렇게 됐어요. 그죠? 요것도 여기의 특징은 두 개가 지금 곱하기의 관계잖아요. 곱하기가 생략됐죠. 그러면 우리가 곱하기 반대 뭐 해줘야 돼? 얘는 나누기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나눗셈은 어떻게 해줘? 나누기 마이너스 5 해줘야 맞죠? 이렇게. 그래야 플러스 5가 되는 겁니다. 얘가 제일 헷갈리죠? 그래서 5를 나누는 게 아니라 얘까지 양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5를 양변에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약분하시면 얘가 음수가 두 개 나누면 뭐야? 플러스 x 남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야. 그럼 뭐가 돼야 돼? 나눗셈에서 그치? 마이너스지? 그래서 마이너스 해주고 약분해주면 4지. 그래서 거를 잘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요거는 너무 쉬운 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건 너무 쉬운 식인데 요거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식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조금 어려운 걸 한번 해볼게. 요런 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뭐 해볼까? 그래서 이거는 밑에 숫자 있는 거 해볼까? 이런 거 한번 이거 해볼게요. 그러면 요번에는 지금 등식의 성질 하나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느 거 먼저 없애줘야 되냐? 이것도 되게 애들이 헷갈려 하는데 일단은 선생님은 요 마이너스 1을 없앨 거예요. 요 마이너스 1을 없앨 거니까 양변에다 어떻게 해줘야 돼? 봐봐. 여기 마이너스 1은 여기 7인 상태에서 보자. 얘를 어떻게 해주냐? 여기다 마이너스 1의 반대 플러스 1을 먼저 해줄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럼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보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돼? 얘랑 0이 되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1x는 7 플러스 1 해서 8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요거는 분모잖아요. 분모에 3이 있기 때문에 요거의 역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어려운데요. 여기다 봐봐. 몇을 곱해야지 되나? 여기 지금 마이너스도 없애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고 분모에 3이 있으니까 분모에 있는 3을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 하나 미리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약분되면 뭐가 돼요? 음수 플러스 되고요. x만 남죠. 선생님이 이쪽 좌변은 x가 남게 하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얘는 음수 하나 양수 하나니까 뭐야? 부호가 그치? 마이너스고 8, 3, 24 요렇게 얘가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세로로 풀어주시고 가운데 등호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게 이제 102페이지에 6-1번, 6-2번을 선생님이 비슷한 문제를 한번 풀어준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설명 이거를 잘 들으시고 다 들으신 사람은 104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풀어보시면 되는데 거기 9번하고 10번 있죠. 여기 등식의 성질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네 번째 분모에 그 0으로 나누면 안 되는 거 있죠. 그게 있나 없나 잘 살펴봐서 얘를 풀어주셔야 되고요. 11번, 12번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라 그랬으니까 이 과정이 없으면 선생님 채점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과정 잘 해주시고요. 사진을 찍을 때는 좀 진하게 써서 너네들이 푸는 게 답이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 그럼 너네들도 또 다시 또 사진을 찍어 보내야 되니까 처음에 찍을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찍어서 보내주세요. 알겠죠?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